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나왔고요. 이 부분들 아마 다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영상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좀 잘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의견은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부분들 먼저 전달 드리면서 자, 일단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팩트적인 관점이랑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6년에 환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90조에서 110조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아마 110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0조 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된다? 거기다 배당까지 준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것은 둘 다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소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던 것 같고, 이것도 풀이장에서도 드러났죠.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5%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0.3% 마감을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때요? 하이닉스 같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풀이장에서. 그죠? 풀이장에서 삼성전자 같이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팩트적 관점만 보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게 나쁜 주주환원 정책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먼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하이닉스가 40조를 매입을 해서 전량 소각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엄청난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호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왜? 하이닉스가 ADR을 발행을 할 때 ADR이 뚝딱 발행됩니까? 아니죠. 신주를 40조 원어치 발행을 해서 뭐 한 거예요? ADR을 상장시킨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40조 자체가 뭐예요? 희석됐어요. 희석. 원래 희석된 수량만큼 다시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호재냐라고 봤을 때 호재가 아니고 당연히 원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자사주를 이제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는 사실상 장내에서 하방이 방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10조 정도가 나왔죠. 이제 정확한 공시를 한번 보자고요. 자, 공시를 봤을 때 여기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나왔고 금액 자체가 15조죠. 그죠? 10만 100천 15죠. 15조 그죠? 15조. 자, 그런데 이 15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사주 매입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호가를 위로 못 사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주식수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위쪽으로 긁어 살 수가 없고 받쳐 사야 돼요. 받쳐 사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만약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효과로 주가가 추가적인 급등을 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한다? 방어적 관점에서는 뭐가 돼요? 주가의 하방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야, 여러분들? 실적 관련된 부분 받쳐준다. 괜찮다. 그죠? 근데 이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방이 조금 더 견고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하방이 견고해졌고 그럼 상방이 뚫렸냐라는 관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상방이 뚫렸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주가는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박스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급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급락 이런 거 없이 이 적정선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들 이제 매입 소각 예정 규모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소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금산분리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삼성생명보험인데요.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이 들고 있는 지분이 몇 프로죠, 여러분들? 10%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생명보험 보이시죠? 여기 지금 내리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같이 들고 있는 지분이 1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금산분리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냥 간단하게만 정의만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금산분리법이 시행됐을 때, 아니 은행이나 보험이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삼성전자가 위험해. 그러면 최대주가 누구죠? 보험이나 금융회사가 최대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죠.
그럼 이 보험과 금융회사는 누구의 돈으로 운영이 됩니까? 고객들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 예금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돈이 이 뭐요? 이 산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가 정말 삼성전자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었을 때 A라는 회사가 진짜 위험할 때 고객의 돈으로 뭐 할 수 있다? 요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고객들은 뭐요? 그 보험이나 이제 금융자산,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맡긴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부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분을 10% 이상 못 가지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분이 이렇게 10%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통주식을 결과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는 건 유통주식 수를 줄인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총 1000주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내가 최대 주주가 몇 주 들고 있냐? 예를 들어서 90주 정도 들고 있습니다. 90주. 그럼 지분이 몇 프로요? 지분이 9% 정도 있는 거죠. 9%.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910주는 시장에 풀려 있단 말이에요. 91%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봐요. 100주를 매입해서 소각해봐요. 그죠?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총 900주가 되고 나는 그대로 얼마 들고 있어요? 그대로 90주 들고 있죠. 그럼 내 지분은 자동적으로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찬가지요. 삼성생명보험 얘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분이 올라가겠죠? 그럼 1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산분리법에 걸리죠.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돼요? 블락딜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고 했을 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보험의 지분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지분이 올라갔을 때 삼성생명보험이 블락딜해서 지분을 낮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럼 그 돈이 결과적으로 삼성생명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삼성물산이나 이주용 회장이나 삼성생명보험의 블락들을 받아주는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물량이 앞으로 안 나오겠죠. 근데 그 물량을 받아주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지금 삼성전자의 몸집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1600조인 상황에서 잘 보세요. 1600조인 상황에서 이 삼성생명보험이 예를 들어서 1%만 블락딜 한다고 해도 16조입니다. 16조에 16조. 16조의 금액을 블락딜해야 돼요. 0.5%에도 8조의 금액을 블락딜해야 됩니다. 그럼 삼성물산과 누가 받아주면 돼요? 이거 이재용 회장이 받아주면 되겠죠. 블락딜. 근데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사주를 일단 매입은 하되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뭐요? 지금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배당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내보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도 좀 자세하게 읽어볼 건데 자,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 일단 보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의 현금 배당을 예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정책에 대해서 사실 하이닉스랑 동일하게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남는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한테 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환원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라는 거는 이게 주주 환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갖고 번 돈을 뭐한다? 주주와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이게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전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사실 사람들이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여러분 놀랍지는 않죠.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5시 10분에 나왔잖아요. 보이죠? 5시 10분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은 잘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5시 10분에 나왔는데 이렇게 재료 소멸이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언제 말씀드렸죠? 2시 14분에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 역대 최대 주주환원 결정 임박 100조 플러스 알파 보따리 푸나 오후 4시에 이사회 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사회가 끝나고 발표가 될 텐데 시간을 보세요. 2시 14분입니다.
발표가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오히려 환원 정책이 나오면 선반영으로 밀릴 수도 있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지금이라도 따라붙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야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팩트잖아요. 근데 이거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제가 주주환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발표가 임박했는데 방심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심하지 말아라. 왜? 이거 재료 소멸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5%까지 올라가고 있을 때 제가 전달드린 내용인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 시간이 언제냐면요. 곧이에요, 곧. 보면은 이쪽 보면은 이렇게 오후 4시에 이사회를 열어 세부 주주환원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주주환원 규모가 90조에서 110조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200조였다가 150조였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정말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뭐요? 아니면 선반영을 받고 재료소멸로 볼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뭔 반반이에요. 무조건 올라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호재죠. 당연히 호재죠. 근데 이게 매물이 없는 이런 구간이었다? 매물이 없는 이런 구간이었다. 만약 이런 구간이다. 그럼 저는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던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호재로 느끼니까. 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매도할 사람들이 아직 앞쪽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해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여기는 매물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 구간에서 주가가 5%까지 올라갔다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매물대에서 사람들이 던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매물에 걸리는 구간에서 주가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 훅 밀린다. 훅 밀린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훅 밀린다. 훅.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본전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빠르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레짐작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하락이 나온 이유 간단합니다. 뭐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물대. 많은 사람들이 평단가가 분포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왜? 아, 지금이라도 던져야겠다. 여기서 주주환원 정책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 좋은 거 나오나 지켜보고 있다가 뭐요? 실망스러운 얘기 좀 나온 것 같으니까 다 던지는 거야, 한 번에.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몰리는 구간에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의 심리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주가가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또 많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자. 조금만. 우리가 4월, 5월, 6월, 즉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7월 달에 발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와,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을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에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SK 하이닉스 뭐하냐? 컨퍼런스 콜 제대로 못하고 주주환원 장축 제대로 못 내네? SK 하이닉스 그 주가가 그때 빠졌단 말이야. 컨퍼런스 콜에서. 왜? 주주환원에 대한 정확한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지금 보면 또 어때요? 삼성전자가 또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세를 보고.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주환원 정책이 나쁜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충분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뭐요? 주주환원 정책을 최대한 한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회사가 300조 버는데 회사가 예를 들어 300조 벌었어요. 300조 벌었어. 성과금 주고 예를 들어서 한 220조 남았어요. 이거 남았어요. 그럼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냉정하게 봅시다. 110조 220 남았는데 이거 다 여러분들 주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죠. 회사는 이 현금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M&A도 하고 증설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모든 돈을 다 주주한테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의 50% 남는 현금에서의 50%를 주주 환원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십조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마인드다. 죄송하지만 정말 초보적인 마인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는
절대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악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금산분리법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뭐예요? 삼성전자나 얘기가 나올 거야.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소각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편적으로 가격을 보지 마세요. 물론 가격 중요하죠. 근데 이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태클을 걸 만한 내용이냐 아니냐 했을 때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많은 이러한 매도적인 물량들이 주가 상승을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거든요. 주가 상승을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버텨내셔야 될 때다. 물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금요일장에 안 좋게 반영이 되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도 살짝 밀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현 구간에서 반도체는 실적에서 받쳐주고 주주환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방어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배당에 대한 매력도 주가가 내려가면 또 생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1600조라고 가정했을 때 배당을 예를 들어서 100조를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배당 얼마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1600조에 100조면 얼마예요? 여러분 배당률이 6%예요. 6%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10%만 빠져가지고 1400조 된다 치십시다. 1400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100조 줘요. 예를 들어서 100조 줘요. 그럼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7% 이상 주는 거예요, 배당을. 미친 거라니까요. 미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꾸 하이닉스랑 비교하고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데 삼성전자 안 한다. 삼성전자 진짜 이거 별로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말. 이거 좋은 거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실 미리 재료 소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먼저 미리 2시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5% 찍고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고 제가 여기 전달 드리는 이 삼성전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이 삼성전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못 받아주시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 요거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까지 전부 다 넣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010-7317-2728 010-7317-2728로 물어 남깁니다.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요. 요 부분들 전달을 좀 드릴 거니까 이 삼성 자료 또는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요 부분들 전달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요거 꼭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고 혹은 텔레그램방 또 입장 원하시는 분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근데 입장 많이는 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놔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입장을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역시나 마찬가지 010-7317-2728 010-7317-2728로 삼성 입장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칭에 대한 부분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도 이제 제가 조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로봇 관련된 부분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로봇주가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SPG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다가 최근에 뭐하고 있다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에 대한 부분들 이제 뭐한다? 이제 이슈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아니에요. AI의 결국 마지막은 로봇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젠슨항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뭡니까?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자율주행 얘기 나올 거고요. 로봇 얘기 100%자. 처음 말씀드린 게 100% 나온다. 로봇 얘기. 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작년 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얘기가 컨퍼런스 콜마다 등장을 하는데 점점점 얘기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엔비디아가 로봇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더 큰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로봇주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까지도 제가 넣어 놓을 테니까 뒤쪽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삼성 자료나 삼성 입장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거는 제가 로봇주 관련돼서 한번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 이제 황제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매집의 기본적인 원리만 보겠습니다. 매집의 원리. 어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만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그죠?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요거 자체를 뭐로 보는 거예요? 매집으로 보는 거다.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하게 매집을 하고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세력들은 우리가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자 보시면은 요렇게 주가 자체를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주가를 올려서 털어먹는 게 아니라 10,000원에서 30,000원 구간까지를 물량을 모으는 단계로 보는 거고 이 30,000원 위쪽으로 날려서 어떻게 90,000원, 100,000원까지 올리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얼마? 20,000원 정도의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잠깐 보시면은 요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10,000원에 30,000원 구간에 물량을 매집해서 20,000원 구간에 매집을 했죠. 한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60,000원, 80,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위에서 털어먹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 이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를 어떻게? 10만원까지 올렸죠. 10만원까지 올려 지금 얼마예요? 3만원입니다. 털어먹은 거죠. 쌍봉 만들면서 물량을 어떻게 했다? 털어먹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매집을 한 게 맞죠? 그죠?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어떻게 돼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10만원까지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주가를 어디까지? 10만원까지 올려놨다. 그리고 털어먹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이러한 패턴들의 종목이 또 뭐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 패턴만 보게 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시면 앞에서 주가를 4,000원 구간부터 13,000원까지 3배 올렸죠. 3배 올리고 내리면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다? 여기서 1차, 2차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올리면서 비싸게 매집하고 내리면서 2차적으로 싸게 매집을 하고 왜? 본전 심리를 주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올라오면 던지게끔 힘들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찐으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힘들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물려있었잖아요. 근데 1년 정도 있다가 본전을 줘요. 그럼 어떻게? 팔고 나가겠죠. 그 다음부터 주가를 급등시키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보시면은 요렇게 또 보여지죠. 주가 올라가는 거. 봐봐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상승, 하락.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주가 또 끌어올리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에 대한 흐름을 보면 어때요?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전형적으로 매집을 진행 중이죠. 여기서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요 종목에 비슷한 차트, 왜냐면 요즘은 차트만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꼭 해보시고, 자, 요 종목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당연히 드릴 수는 없고, 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은 010-7317-2728 010-7317-2728로 뭐라고 하면 돼요? 황제라고 남겨놓으시면 요 부분들 전달을 드릴 거니까 황제라고 꼭 남기셔서 체크해 보시고 010-7317-2728
여기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